삼성 코칭 스태프 변경 관련해서 갑작스런 삼성의 코치진 대거 교체 이후 취재 부탁드립니다. 누구의 결정인지도 궁금하고 감정의 갈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이 5일 구단 보도자료를 통해서 후반기 팀 세신을 위해서 뭐 코칭 스태프를 와장창 바꿨어요. 정대현 2군 감독이 1군 수석 투수 코치로 올라오고 타격 강화를 위해서 다치바나 요시의 3군 타격 코치가 1군, 또 퓨처스 강영식, 최상병 배터리 코치가 1군으로 올라오고 1군에 있던 이병규 수석 코치가 내려갑니다. 퓨처스 감독으로. 정민태 투수 코치 내려갑니다. 이정식 배터리 코치 퓨처스 배터리로 내려가니까 엄청 많이 한 8명 가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누가 했는지가 나오죠. 이런 상황이면 감독이 요청을 보통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순위가 아주 다운된 게 아닙니다. 4위지만 2위랑은 한 게임 반 아주 좀 붙어 있습니다. 2위하고. 감독 요청은 아니에요. 구단이 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만 보면 감독 요청하고 거리가 있어요. 수뇌부들이 모여서 결론을 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과가 보면 보이죠. 전날 4일날 그때도 인터뷰 때도 박지만 감독이 뭐 전반기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감독이 보통은 요청을 하면 단장이 사장한테 보고하고 보도자료가 배포가 되는데 위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감독을 불러요. 사장, 단장, 감독, 운영팀장 4명이서 협의를 해서 했다는데 이건 뭐냐면 발의를 누가 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감독 아닙니다. 프런트 쪽에서 발의를 한 거고 뭐 지금 또 결과적으로 감독이 데려온 코치들은 지금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단장이 또 이렇게 영입한 코치들은 1군에 있고 그래서 감독한테 지금 뭔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최근에 5연패죠. 그리고 계속 좀 안 좋아요. 불펜이 흔들리고 역전패를 계속 당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책임을 물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아의 이제 보직 변경을 보면 감독이 이범호 감독이 원해서 손승락 수석 코치를 올립니다. 본인이 원했던 거고 구단에서 감독한테 힘을 실어주는 건데 물론 뭐 기아의 현 상황이랑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기아가 반전을 했죠. 삼성하고의 경기에서 3경기를 다 잡았습니다만 그 상황이랑 삼성은 좀 다르긴 달랐지만 지금은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단장이 미국으로 간 것도 타이밍이 좀 되게 어색해요. 보통은 코치진들 보낼 때 단장이 좀 다독거리죠. 내려갈 때 직접 이야기하고 뭐 감독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뭐 프런트에서 문제 삼았으면 프런트에서 좀 다독거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는데 이종렬 단장은 금요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바로 미국으로 가요. 월요일 밤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불펜이 5연패 주범이었지만 평균 자책점 팀 평균 자책점은 3위거든요. 타격이 근데 거의 꼴찌입니다. 팀 타율이 꼴찌인데 근데 투수 코치 쪽으로 먼저 또 경고를 했으니까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확실한 구단의 경고로 봐야 될 것 같고 코치들 능력 부족 보강을 해줬는데 선수들 보강해준 선수들을 뭐 코칭 스태프에서 잘못 쓴 것 아니냐 이렇게 문책성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박진만 감독에 대한 뭔가 경고 워닝에 대한 성격도 돼 버렸어요. 구단에서는 뭐 아니라고 하겠죠. 또 으쌰으쌰 분위기 전하는데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크게 됐다. 결과적으로 좀 보면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 타 구단 코치진 교체와 조금 차이를 보면 최근에는 타 구단 코치진은 감독 요청이 더 많긴 해요. 삼성은 좀 다른 수습 방법을 쓴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박지만 감독의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박지만 감독 그 영상을 좀 다루면서 박지만 감독이 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감독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이제 감독한테 힘을 실어주고 결과가 안 좋으면 뭐 책임도 묻고 이게 참 모양새가 좋은데 일단은 포스트 시즌 싸움을 하는 팀인데 뭐 감독하고 좀 가까운 코치들을 다 이렇게 와장창 내리는 경우가 참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타구단에서 되게 놀랐어요 지금. 저한테도 많이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근데 하여튼 그만큼 5연패와 연이은 역전패에 대한 충격 그게 있다. 그리고 지금 뭔가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극약 처방을 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그때 이제 KT와의 그 비로 취소된 경기 그때가 이미 시작입니다. 6월 29일 7대1로 앞서고 있다가 그때부터 쭉 이렇게 감독 요청으로 코치진 바꾸는 경우가 최근엔 좀 많았는데 이게 프런트가 이렇게까지 상위권 팀을 좀 하는 건 쉽지가 않죠. 맥키넌 선수 교체는 이게 뭐 지금 이종열 단장이 또 미국 갔어요. 금요일 아침에 갔다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밤에 지금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까 금토일 월 3박 4일로 미국을 가는 경우가 있나요? 전 처음 보는데 엄청 짧게 갔다 와요. 이종열 단장이 월요일 밤 오늘 귀국을 하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맥키넌 선수가 못해요. 못하고 OPS가 거의 리그 평균 수준이니까 못한데 맥키넌 선수 같은 경우는 바로 못해도 잘라낼 수준이 아니어서 더욱 고민이다. 근데 이 친구보다 나은 친구가 오면 몰라도 개런티를 못하니까 그게 고민인데 2주 전에 갔다 와서 좋은 선수 없더라 그랬는데 하여튼 요 기간 지금 시점에 미국행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 협상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와서 이제 어떻게 잘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맥키넌 선수한테 좀 더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올스타전에서 홈런도 좀 밀어쳐가지고 지금 엄청 복잡해. 이거 버리자니 다 부상이면 바로 교체. 아예 못하면 바로 교체. 이거 못하지도 않아. 타율은 한 2할 9분 4리 되는데 홈런이 4개밖에 없고 타점이 부족하고. 이거 한 번씩 또 치기도 치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지금. 맥키넌 선수 같은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은 지금 투수든 타자든 많지는 않지만 타자를 구하는 것이 사실 조금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선수는 있어요. 있는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타자들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맥키넌 선수가 일본에서 15개 홈런이에요. 그러니까 리그의 수준, 그다음에 투고 타자인 일본 리그를 생각을 하면 15개면 여기서 한 20개 이상 쳐도 이상하지 않아. 또 라팍 같은 경우가 구장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홈런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도 4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잘한다 해서 와도 잘 모릅니다. 투수보다 좀 힘들다. 외국인 타자는 그래서 이제 고민되는 거죠. 승부수를 던진다고 하면 바꾸는 게 맞아요. 근데 모험인데 후반기 나아질 여지가 또 있다는 것도 있고 아주 고민이다. 진짜 고민이 많아요. 파워가 없는 선수도 아닌데 하여튼 내일 모레 이제 이틀 정도의 삼성의 어떤 지금 좀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맥키넌 선수에 대한 내부 고민이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바꾸자니 또 고민 이게 미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약정 끝나도 알아보기 귀찮아서 그냥 쓰는 분 많으시죠? 이제는 비교원의 도움을 받아보시죠.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77만원의 추가로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인이 가입할 때마다 5만원 무제한 지급, 지금까지 983억 이상 사은품 지급한 60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365일 언제나 상담 가능하고 3초 만에 견적 나오니까 간편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 스윙 이거 말씀드리면 체크 스윙 하는 거 비디오 판독 있죠 이거. 요것도 지금 논의가 들어갔어요. 지금 규칙위원들하고 심판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몇 가지 안을 로컬 규칙을 정해야 하고 문제는 이제 카메라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인데 스카이캠 딱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만 구장에 이게 다 있지도 않고 다 만드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조금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스카이캠이 아니라 일반 카메라로 가능한가 하는데 타자 위치도 좀 타석대 타자 위치가 좀 제각각이라서 요것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옆에서 찍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뭐 가능도 하겠죠.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각도가 벗어나면 스윙이고 요까지 딱 되면 스윙이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판독으로 넘어가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넘어갔는데 이거 넘어갔어 안 갔어 이게 잣대처럼 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의 생각의 여지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터치되고 이런 거 있죠. 세이비다 아웃이다 완벽하게. 근데 뭐 주루방해 같은 개념도 비디오 판독에 들으는 것 같다면 그냥 주관적인 부분인데 요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허구현 총재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허구현 총재 생각은 명확한 거는 바로 잡자. 누가 봐도 넘어간 거 이건 넘어간 거 명확한 건 넘어갔어. 누가 봐도 안 넘어간 거 안 넘어간 거 그런 것만 하자. 애매한 거 이거는 심판의 판단에 영향하더라도 명확한 것만이라도 잡자. 명확한 거 놓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갑자기 LG하고 두산이 목동구장을 대체구장으로 쓴다. 그런 뉴스가 뭐 나와가지고 지금 뭐 야구판 바깥 뒤집어져서 저한테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데 저도 왜 이런 기사가 왜 나오는지 모르죠. 뭐 근데 그 기사는 팩트는 아니다. 팩트는 아니고 목동구장 아니에요. 아니고
논의가 잠깐 수년 전에 잠깐 됐다가 없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KBO도 전면 부인했어요. 전면 부인했고 곧 서울시 발표가 나올 겁니다. 곧 서울시 발표가 나와요. 대체구장 협의가 거의 이제 끝났어요. 근데 발표 나옵니다. 발표 나오는데 종합운동장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체구장을 짓는 것으로 어느 정도 될 거예요. 발표가 임박했어요. 좀 조만간 좀 얘기하게 될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공무원들이 발표하거나 이게 정부 발표는 명확하게 야 뭐 대체구장이 뭐 몇 석이다, 15,000이다, 18,000이다, 20,000이다, 21,000이다 뭐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실제 운영 좌석은 발표를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몇만 석을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는 나올 수 있어요. 조금 좀 사이즈, 그러니까 관중석 그 자체는 좀 안 해도 좀 조만간에 이렇게 발표가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종합운동장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목동은 절대 아니다. 목동은 절대 아니다. 예, 그 단계까지 안 갔고 고척돔 이야기도 나왔는데 고척돔도 아닙니다. 심재민 선수 뭐 수술한 거예요? 어깨 좀 안 좋았잖아요. 어깨 심재민 선수 수술한 거예요? 막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아니 수술 안 했고요. 2군에 있어요. 2군에 있고 재활하고 있고 아직 몸이 좀 덜 올라왔습니다. 공 던지고 그런 상황 아닙니다. 그런 상황 아니고 아직도 몸이 부상 이후로 좀 안 좋아요. 계속 조금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고 손호영 선수는 언제 오냐? 그러니까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 한 3주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한 2주 정도 조금 더 걸리겠죠? 현 시점에서 한 2주 정도 더 손호영 선수 좀 걸릴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유강남 선수인데 생각보다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오늘 아마 서울 쪽에서 정밀 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 서울 쪽에서 정밀 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릎 뒤쪽 오금입니다. 무릎 뒤쪽 오금입니다. 여기가 조금 더 안 좋은데 오늘 조금 정밀 검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가요. 롯데 이제 반제 선수 제가 이제 첫 시리즈에 나오는데 그거는 확정. 첫 번째 경기에 나올 확률이 좀 높다 했는데 진짜 틀렸어요. 첫 번째 경기는 좀 부담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경기에 딱 했는데 롯데가 9일 SSG 랜더스 인천 경기에서 9일 한현희 선수 내일 선발 이민주 지금 선발 예고가 됐을 겁니다. 됐고 한현희 선수 선발 예고 됐네요. 그리고 10일 반즈 11일 윌커슨 선수로 선발 예정이 됐습니다. 부산 사직 신구장 요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사직 신구장 2029년 개장보다 더 늦어져요.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속이 좀 터지는데 뭐 제가 말씀드린 지어야 지는 거다. 근데 구단 입장에서 지금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구단은 이제 부산시 눈치를 봐야 돼. 근데 이 부지의 주인이 부산시네. 그리고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또 부산시가 지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지어야지 월세 세입자를 받아서 월세를 받거든요. 집은 집주인이 짓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롯데 구단은 구단 입장에서는 원래 부담을 해야 될 용역 평가 기준서 자체 사직 야구장 신축 야구장은 2,700억 원이 듭니다. 부진에 있으니까요. 요 30% 그러니까 820억 원은 롯데그룹에서 부담하겠다. 확정. 롯데그룹 무조건 돈 낸다. 확정. 결정이 났습니다. 820. 나머지를 지금 하는데 문제는 시랑 부산시랑 정부랑 중앙 국비 받는 요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뭐 이야기가 있고 요 심사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부산시의 의지가 중요한데 대체구장이 아직도 해결이 또 안 돼 있어요. 아시아드 주경기장 거기를 대체구장으로 좀 쓰려 그러면 거기에는 축구단하고 뭐 다른 육상 관련 이런 쪽에서 구덕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구덕을 또 재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야 전세 뭐 따로 이렇게 새로 집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임시 거처를 하려는데 거기도 집을 새로 짓는다고? 그럼 뭐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산시가 아직까지도 뭐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이 예정인데 대체구장 부지도 확정이 안 됐다. 그러면 용역평가서상 2029년에 개장인데 그거는 밀릴 가능성이 제가 취재한 바로는 높다. 밀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부산은 개방형 구장을 짓는데 도움구장은 좀 안 되나? 야, 우리 이렇게 하면 비도 많이 오고 우리 좀 덥지 않나? 아무튼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다. 그럼 뭐 좀 도움구장 좀 짓는 거 뭐 개폐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개폐식이 아니라 폐쇄식이라도 도움 좀 안 되나 하는 분들 많은데 도움구장은 아예 부산시에서 고려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새 구장 짓는 거에서도 야구단 쪽에서도 동구장보다는 오히려 뭐 개방형 쪽으로 뭐 그 당시에도 이게 뭐 동구장을 이게 제일 먼저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동구장은 아예 고려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부산 팬들 부산은 동구장 안 돼요. 아니요. 부산 신구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화가 나요. 그게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르겠어. 이것은 진짜 무책임에 진짜 뭐 거의 최고봉에 가까워요. 도대체 몇 년째, 몇 번째 수차례 선거 때마다 거짓말하고 뭐 하겠다 그러고 안 하고 뭐 이런 양치기 소년이 어디 있나 싶기도 해요. 또 이번에도 만약에 안 한다. 아니 뭐 안 하진 않겠죠. 롯데가 이렇게 30%는 타 구단 관련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황선미 선수 얘기를 좀 하면 올스타전 때 역대급 퍼포먼스 얘가 했잖아요. 이거 그죠? 시동 막 그리고 근데 이게 준비를 누가 했겠습니까? 뒤에서 이거 아이디어를 누가 짜냈겠습니까? 롯데 역대급 퍼포먼스 뒤에는 이 롯데 홍보팀 직원들이 뭐 엄청 고생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디어 짜내고 이 배달의 민족 이 배달 복장 요거를 일주일 전에 쿠팡에서 장만을 해서 호텔로 배송받아 준비를 한 거고 스쿠터도 당일 경기장 공수가 안 된다. 뭐 안에 못 들어온다 경기장에 KBO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스쿠터 뭐 어떤 잔디 좀 안 그거 하는 스쿠터로 또 해가지고 경기 당일날 스쿠터 빌려오고 이 아방공이라는 부산 중국집에서 철가방을 빌렸는데 부산의 야구장 기자실에 그 식사를 이렇게 해주는 그 업체입니다. 식사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 철가방을 빌려서 직원이 신속 배달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카니발 직원들 카니발 차량으로 부산에서 인천 올 때 그걸 싣고 왔어요. 완전히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맞습니다. 하여튼 상 받았죠. 상 받고 아니 배민에서 뭐 CF 들어와요? 뭐 오늘 잠깐 뭐 그런 뭐야 그거 배민하고 이렇게 잘 CF 할 수도 있겠던데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저도 그 뭐 막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성민규 단장하고 제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잠실에 아저씨들 해봐야 저보다 어린 분인데 잠실 야구장에 어이구 성단장요 이게 작년이에요. 황성빈은 말이요 방망이 치고 난 다음에 나가라서 치기도 전에 가는 게 그래 안 됩니다. 그거 좀 제대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성민규 단장 아유 저도 알죠. 근데 본인도 알 거예요. 뭐 그리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꼭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컨택을 타고 났나? 많이 좋아졌는데 엄청 좋아졌죠. 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배민 광고가 아니고 스폰을 배민 스폰을 하면 무료로 이렇게 배달료를 빼주나요? 플로리아님이 배민 광고 아니고 스폰이다. 아닌데 이제 이렇게 스폰을 받을 수 있겠죠. 다른 광고 말고도 그죠? 정혜영 선수 복귀가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이 복귀 스케줄을 다시 짜고 있는데 지난달 23일 날 하나와의 더블헤더 도중 어깨 이제 조금 회전근 염증인데 이제 스케줄을 오늘 월요일 날 트레이너들이 다시 좀 짜고 있어요. 스케줄이 그러면 이제 이전 스케줄에서 조금 더 늦어지는 게 맞고 이제 빠르게 돌아오지 못하면 더 걸리고 캐치볼을 조금 했다가 올스타전 쉬었다가 내일부터 다시 공을 조금 만지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걸리고 하여튼 지금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집니다만 뭐 몸 상태가 아주 안 좋거나 뭐 재활을 하다 갑자기 뭐 통증이 생겼거나 그러진 않지만 처음에 정영 선수가 복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밀린 거죠. 밀린 건데 요 재활 상황에 따라서 복귀 스케줄이 다시 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뭐 다시 좀 짜고 있다 그러니까 황대인 선수는 6성군에서 지금 뭐 경기를 좀 뛰고 있으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대인 선수 그렇고 또 윤도현 선수의 부상 상황에 대해서 기아 팬들께서 많이 좀 물어오셨어요. 뭐 윤도현 선수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윤도현 선수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활군에서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재활군에서 연습을 이제 연습 시작이고 캠프 때 임팩트가 워낙 강한 선수여서 팬들께서 기대를 좀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 윤도현 선수를 1군 전력으로 팀에서 넣지 않고 있습니다. 넣는 건 좀 그렇고 안 넣고 있어요.
그렇게 판을 짤 수가 없죠. 선두팀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심재학 단장도 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나도 참 기대가 된다. 그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그렇다면 정혜영 선수가 없으니까 불펜 트레이드를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조상우 선수라든지 지금 시장에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주전 1군급 주전급 불펜 자원들이 있는데 사실 뭐 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다 똑같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 달려들었어요. 다 달려들어가 진행을 막 하는데 뭐 수도권의 한 불펜 투수 주로 조상우 선수가 주로 많이 좀 관심들을 가지는데 근데 트레이드가 쉽지 않은 게 지금 순위가 상위권들도 붙어 있고 하위권 중위권들도 붙어 있으니까 다 다닥다닥이다. 다들 가능하다고 생각은 한다. 올해. 그러니까 데려오고 싶은 카드는 확실하고 많은데 전력을 좀 넘겨주긴 싫고 그게 이해타산이 그래서 안 맞고 기아 역시 마찬가지죠. 기아도 지금 1년 전력에서 누구를 내주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제 불펜에 빈 부분이 기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하튼 이제 지금은 잠깐 전반기 막판은 삼성하고 경기할 때 3연전 수입을 할 때는 불펜이 잠시나마 안정을 찾은 건 맞고 손승락 수석이 온 뒤로 여하튼 타이밍상 그렇게 됐습니다. 또 맞아 들어가고 있고 지금 여러 팀이 순위 다툼을 하니까 주전급을 내주고 그러니까 주전 불펜 자원을 데려오려면 주전급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순위가 이렇게 다닥다닥 있고 다들 기대를 하니까 시즌을 내려놓은 팀이 없어요. 요런 상황에서는 뭔가 지명권이 좀 카드가 되죠. 근데 올해 신인 1, 2, 3, 4번은 투수가 좋은 선수로 거의 다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좋답니다. 아주 좋으니까 이 선수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팀들이 쉽지가 않죠. 괜찮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지금 지명권 하려고 해도 1라운드 김희집 선수가 1, 3라운드를 가져갔는데 하여튼 조상우 선수 같은 경우도 키움 쪽에서 만약에 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그에 걸맞은 다 1라운드는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이 좀 더 있어요. 조상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마치고 내년을 마치면 FA가 되니까 서비스 타임이 한 1년 반 정도니까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소나트 선수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오늘 재검을 제가 임순단 단장님하고 통화를 할 때 오전에 재검 간다. 근데 목소리가 좀 무거웠어요. 조금 간단치 않을 것 같다. 좀 걱정이 된다 그랬는데 엔트리 제외는 당연한 거. 일단 재검 좀 해야 되는데 걱정된다 그랬는데 후방 십자인대 손상인데 일단 다리 고정을 하고 동료하고 부딪혔다. 수비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다쳤는데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후방 십자인대. 한 달 뒤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한 달 뒤에 다시 상태를 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꽤 이탈이 길어졌어요. 이탈이 굉장히 길어지고 시즌 막판 정도까지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 손아트 선수가 우리 리그의 레전드로서 이렇게 활약하고 멋진 활약을 펼치고 좋은 모습 보이고 팬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던 그 첫 번째 원동력은 끊임없는 노력. 그다음에 본인은 타고난 재능도 있었겠지만 타고난 몸이 건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부상 없이 이러고 왔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손상입니다. 네. 십자인대 참. 한 달 있다가 조금 다시 재검진을 한다 그러는데 장기 이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저 현상은 주장도 이렇게 동료한테 넘기는 걸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NC는 지금 타격 지표가 이렇게 안 좋은데 NC는 타격 코치를 바꿀 생각이 없는가? 이걸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우리 팬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좀 주셨는데 좀 프런트 쪽에서는 시즌 중에 그런 게 타격 코치를 바꾸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 대부분 구단이 현장 요청인데 감독님 스태프다. 이제 코치들은 감독님의 스태프 아니냐. 구단에서는 시즌 단위로 교체를 일단 고민을 하고 감독이 요청했을 때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김경문 감독 계실 때는 감독이 요청해서 몇 번 이렇게 좀 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 아니다.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감독 요청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생각을 안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이 바라본 후반기 전망. 그러니까 이순철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게
키움까지도 5강 희망이 있다. 그냥 제가 이순점에 제가 물었어요. 지금 5팀 이렇게 있잖아요. 1, 2, 3, 4, 5. 여기서 떨어질 팀 어디예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팀이 어디예요? 묻고. 5팀 있잖아요. 6, 7, 8, 9, 10. 여기서 올라갈 팀 가능성 있는 팀이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 이순철 위원이 엄청 뭐야 또 어려운 질문만 줘 이러시면서 이제 키움까지도 5강 희망이 있다. 지금 이제 12도 붙어 있으니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5위 안에 있는 팀들 중에서 이제 LG 기아는 공격력으로 버티잖아요. 공격력 굉장히 좀 그래서 좀 아주 공격력이 좋으니까 내려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두 팀은 좀 확실하고 기아 LG. 다만 이제 LG는 켈리 선수 활약이 매우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고 불안 요소다. 켈리가. 그리고 기아 LG는 공격력 더불어 기동력까지 있으니까 우리 리그에 불펜진들이 다 힘든데 이 두 팀은 방망이로 좀 승부 보니까 아주 좋다. 근데 기아도 알드레드 선수 뭐 있고 또 양현종 선수 버티지만 뭐 황동아, 윤현철도 국내 선발들이 아주 완벽한 어느 팀이나 좀 국내 선발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래도 기아 LG는 공격력의 이런 마운드에 약간 허술한 부분들을 상쇄시킨다. 두산은 이제 새로운 외국인 뭐 발라조빅 이제 한번 발라조빅 네, 발라조빅 이 선수 이름을 잘 외우는 게 어려워가지고 발라조빅 이렇게 이 선수 봐야 되니까 조금 미지수지만 굳이 5개 팀 중에 꼽는다면 이순철 의원은 SSG하고 삼성이 조금 불안한다? 이렇게 좀 꼽더라고요. 삼성이 불펜 투수를 보강했지만은 마무리까지 조금 불안하고 젊은 선수들이 공격력 기복이 좀 있잖아요. 삼성의 젊은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하고 뭐 SSG도 에르디아 선수가 좀 부상인데 일단 정리를 하자면 그래도 삼성하고 SSG 둘 팀 중에서 오히려 조금 더 SSG가 더 불안하다. 5개 팀 중에서는 SSG가 그래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 6위 팀에서 12팀 중에서는 어느 팀이 좀 올라올 것 같은가? 롯데를 이렇게 지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위에서 12팀 중에서는 저는 이제 KT를 좀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KT 물론 롯데하고 KT가 좀 그래도 한데 그래도 KT를 좀 주목을 좀 하는데 이순철 의원은 롯데를 딱 주목을. 일단 타격이 뒷받침. 근데 하나 문제는 박세웅이다. 이제 반저 선수가 돌아오죠. 내일 모레 선발로 던지고 반저가 돌아와도 지금 박세웅 폼이면 쉽지가 않다. 롯데가. 삼슬발 역할을 뭐 지금처럼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경기 운영을 좀 못하더라. 박세웅 선수가. 효과적인 투구를 못하고 박세웅 선수가 결정구를 못 던지고 우타자 오른쪽 타자의 몸쪽으로 이렇게 던지지를 못해. 몸쪽으로 못 던지고 혼자 뭐 이상 좀 낑낑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혼자 끙끙하러 그러면서 스스로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고 뒤쪽에 이제 김진우, 간현이 또 이민석 등 국내 선발 국내 투수들도 아주 믿음을 강하게 주지는 못하니까 근데 하여튼 뭐 이렇다면 박세웅 선수가 좀 키를 쥐고 있고 밑에 팀들 중에서는 롯데가 가장 좀 유력하다 올라올 여지가 유력하다 이렇게 좀 보시던데 저는 좀 뭐 개인적으로는 KT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순페이님께서 전망을 좀 하셨어요.